요즘에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드는 그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네.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그 견해를 좀 듣고 싶어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우크라이나를 다루고 있어요. 관심 있는 분들은 뭐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세부적인 거는 뭐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네. 지금 전반적으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교전 상태가 지금 교착 상태. 그러니까 네네. 누구 하나가 더 나가지도 못하고 덜 네. 나가지도 않는 이런 상황에 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가 일반적인 국민들을 타겟으로 삼아가지고 우크라이나의 전의를 갖다가 말살하려고 네. 대량 포격을 실시한다든지 네. 민간인들에 대한 그런 무차별 공격을 하고 있는데, 지금 화학무기, 네. 생물학무기 이런 거를 쓸까봐 지금 이제 걱정이 되는 그런 상태가 있고, 벨라루스를 참전을 시키려고 빌미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있어서 결국은 이 전쟁이 끝날 기미보다는 확전이 될 기미가 있어서 네. 상당히 우리한테는 지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금년 중에 라면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생필품의 가격이 상승이 될 것이고, 네. 지금 원유 가격도 지금 계속 오르고 네, 있거든요. 계속 그래서 오르고 이거에 대한 파급 효과들이 계속 있어서 우리한테도 이제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거고요. 또 한 가지 좀 염려스러운 거는 하필이면 이거하고 더불어서 지금 북한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아. 네. 그래서 앞으로 한 달 이내에 지네들 말로는 인공위성을 시험한다고 그러는데, 네. 인공위성이 아니라 그 대륙간 탄도탄을 하는 거거든요. 북한이 2017년 11월 이후 4년여 만에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했죠.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대응하는 게 이게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저 자세로 나가는 것도 답이 아니고, 그렇다고 막무가내로 우리가 하는 것도 답이 네. 아닌데, 이게 좀 굉장히 예민한 상황이 돼서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되고, 하여간 우리 국민들이 안보의식을 제고해야 될 네. 그런 때가 됐습니다. 지금 북한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대한민국이 휴전 국가지 않습니까? 언제 전쟁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이 전쟁에 대한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크라이나에 못 들어가도록 돼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에는 수만 명의 의원군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가 있고, 네, 맞습니다. 또 러시아도 뭐 의원군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전쟁에 투입하는데,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러시아가 중국한테도 도움을 요청하는데 네. 북한한테는 도움을 요청 안 했을까? 뿐만 아니라 김정은이가 오퍼를 했을 수도 있어요. 네. 우리처럼 공개만 안 됐을 뿐이지. 그러면 북한 군인들이 거기 가서 과연 뭘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뭐를 또 가져올지도 모르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스팅어다, 네. 자브린이다 뭐 네. 막 떠드는데, 북한이 그런 무기를 갖고 있다는 거 아세요? 북한은 많은 무기를 들고 있다고는 알고는 있는데 스팅어는 잘 모르겠습니다. 북한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탱크로는 지네가 안 되니까, 네. 비행기로는 안 네, 되니까 맞습니다. 이미 우크라이나처럼 자블린은 아니지만 러시아제 코아네트라는 유도 무기가 있어요. 대전차학인데 네. 에이브럼스 전차도 다 파괴시키는 그런 무기예요. 네. 그거를 노농 저기대부터 다 갖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수출을 해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안 한 거야. 그 다음에 걔네들은 화성총이라고 그래가지고 SA-16 네. 스팅어랑 똑같은 원리입니다. 열추적으로 해서 쏘는 거. 네. 네. 항공기는 우리한테 안 되니까 이미 십수년 전부터 그런 걸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정신을 바싹 차려야 됩니다. 우크라이나를 보고 네. 이렇게 싸워서는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북한이 우크라이나고 남한이 러시아예요. 우리가 네. 더 좋은 장비, 더 많은 이런 고가는 있지만 얘네들도 이미 그런 걸 다 알고, 북한군은 양말도 없어요. 네. 옛날부터 발사계 쓰고. 네네, 발사계. 북한군은 전투복이 한 벌밖에 없어요. 네. 그런 나라지만 얘네들은 그런 데다가 돈을 써가지고 잘못하다가 우리가 개망신 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이미 돼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고 깨닫고 여기에 대한 보완을 빨리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잘 보셨다시피 사람이 중요하다. 네. 우리가 오늘 특전사 전후 관계로 만났으니까 네. 아무리 좋은 총이 있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싸우려고 하는 의지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런 데 대한 거를 좀 잘 해야 된다. 지금 특히 우리 부사관들 처우 얘기할 때 부사관들 처우는 단순히 봉급이 아니에요. 네. 떼돈 벌려고 부사관 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그런데 예를 하나 들면 보수교육 같은 데 갈 때 상원사면 그래도 대단한 위치인데 네. 아직도 내무 생활을 시켜요. 맞습니다. 이건 안 된다 이게야. 병사들은 침대에서 자는데 아직도 상원사는 침상에서 재운다. 저는 이거 말문이 막혀서 더 이상 얘기 안 네. 하겠는데 이런 것들을 고쳐주어야 좋은 사람들이 계속 남아있고 이 전투력이 형성되지. 그렇지 않으면 네. 나중에 큰 봉변 나올 겁니다. 기본적인 이런 장구류 같은 거나 아니면 그런 생활 이런 거를 말씀을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장구려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네. 일반적인 생활 자체도 네. 우리가 밖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관심이 적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상사나 원사, 뭐 중사 고참만 돼도 네. 이미 자기 분야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전문가. 네. 네. 그걸 좀 인정해주고 거기에 따른 대우.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봉급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네. 돈은 그렇다 치더라도 집중교육 같은 데 가면은 꼭 우리는 그냥 표현이 좀 그렇지만 거지 같은 데도 재워야 되니까. 병사들 밥은 중요하고 간부들 밥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간부들이 동영상 찍어서 내보내질 않아서 그렇지. 그래서 그런 거를 해줘야 좋은 친구들이 입소문으로. 네. 제가 예를 들어서 한 10년 복무하고 나왔다. 그러면 동생 보고 야 임마 너도 해. 네. 이렇게 돼야 추천해 되는데 주세요. 네. 지금은 그러는 사람도 있겠지만 넌 하지 마라. 할 일 없으면 해. 뭐 이런 분위기잖아요. 맞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그런 데다 예산을 투자해서 빨리 고쳐줘요. 그게 진정한 처우 개선이지. 무슨 맨날 봉급만 얘기. 그러니까 뭐 병사 200만 원 준다니까 하사는 201만 원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병사는 그냥 단순히 18개월 들어오는 거니까 그 200만 원 주는 것도 요령 있게 줘야 돼요. 네. 200만 원씩 줄 거면 그 사람이 일정한 자격을 갖춰야 200만 원을 주는 겁니다. 네. 일정한 자격을 못 갖췄다 그러면 걔는 50만 원만 받아야죠. 그리고 부사관들은 앞으로 출장 같은 거 갈 때 자기 돈 안 내도 되고 지금은 출장 갈 때 자기 돈 내고 가. 네, 맞습니다. 차 끌고 가면은 기름값 네, 자기가 기름값, 내야 돼. 네. 톨비 자기가 내야 돼. 그거 누구한테 달라고 그럴 수 있어요? 없습니다. 이런 거라도 제대로 해주면서 뭘 해야지 네. 봉급이 문제가 아니라 네. 그런 속사정을 좀 생각을 하고 그런 거나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개인적인 생활 처우 개선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우크라이나 상황에서도 탄약이나 아니면 응급키트 이런 기본적인 물품들이 부족하다고 들었거든 말입니다. 지금 만일에 북한이랑 전쟁을 했을 때 한국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싸워봐야 할 것이고 그다음에 뭐 사람마다 다 견해가 틀리니까 제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네. 근데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네.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큰 망신을 당할 겁니다. 지금 러시아가 망신당하듯이. 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10년 전부터 나름대로 준비를 나름대로 했어요. 우크라이나가. 지금 우크라이나 군인들 보면 헬멧이나 방탄조끼나 이런 게 허접하지가 않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부족해서 그렇지 네. 갖고 있는 사람들 거는 허접하지가 않은 거예요. 네. 왜? 이 사람들이 91년에 독립을 취하고 나서 러시아의 압력을 계속 받은 겁니다. 그 받으면서 우리로 치면 민주화 운동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 와중에 일부 군인들이 계속 서방에 특히 미국 같은데 폴란드 같은데 가가지고 전술도 배우고 장비도 나름대로 들여온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런 저력이 있었던 것이지 네. 하루아침에 무슨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지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블린 같은 거에 오더라도 또 스팅어가 오더라도 이걸 네. 사용하는 방법을 알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저력을 키워놔야만 전쟁 시에 써먹을 수 있는 거고 더 중요한 건 전쟁이 나지 않도록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예비군 소대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여군들이 항상 퇴역을 선택하지 예비군을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그 12년도부터 예비군을
지원을 할 수가 있게 됐었고, 그래서 저는 예비군을 지원을 해서 지금 제 지역에서 소대장을 맡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예비군들이 모든 사람들이 총은 다 쏠 수 있겠지만 그 실력들이 조금 그 훈련들을 혹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럼요.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얘기했는데 네. 우선 시청자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역을 할 때 자기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퇴역이라고 하는 건 다시는 불러들이지 않는 거고 네. 예비역을 선택하게 되면 유사시에는 자기가 전투요원으로 올 수가 있는 강예비역 중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소대장을 하고 계시는데 네. 아마 가셨을 때 깜짝 놀라셨을 거야. 30명 중에 총이 10자루밖에 없으니까 네, 맞습니다. 총도 없는 것뿐만 아니라 옛날 총인데다가 네. 뭐 헬멧도 그렇고 전투복은 자기가 입고 온다 치지만 네. 탄띠 하나. 탄띠도 없잖아요. 방독면도 없고 상상을 초월하는. 그래서 시급하게 총, 네. 응급처치도구, 방독면 네. 이런 것들은 기본이다 기본. 이거 없이 싸우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결국은 육탄 용사가 되라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네. 우리나라 예비군은 현재로서는 정말 종이 쪽지에 불과한 그런 건데 이것도 네. 마찬가지 고쳐야 됩니다. 시급하게. 그래서 지금 사실 이런 거 문제를 고치려고 국방부하고 여기서 노력을 하는데도 네. 국방부 힘으로도 안 돼요. 이거는 오로지 전 국가가 특히 대통령께서 직접 관심을 갖고 이거를 고쳐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 안 고쳐지는데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요. 네. 그리고 북한이 옛날의 북한이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말하는 옛날의 북한이라고는 5년 전의 북한이에요. 5년 전의 북한은 핵무기가 그렇게 완성된 건 아니었어요. 네. 지난 5년 동안에 핵무기뿐만 아니라 이거를 정확하게 때릴 수 있는 정밀 단거리 유도탄들을 이 사람들이 완성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우리를 정확하게 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전에하고 틀린 능력이. 네. 이런 능력을 갖고 있는 북한을 우리가 대응을 하려면 하여간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그렇게 들으니까 더 경각심이 생기고 조금 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항상 휴전 국가인데도 우리는 전쟁이 없을 것이다 라는 이런 안일한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린 학생들은 전쟁이라는 거를 요즘에 TV로 조금 우크라이나와 그 러시아 그런 전쟁으로 인해서 전쟁은 이런 거구나 정보만 이렇게 받았지 이렇게 몸소 느끼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너무 안일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제가 드는데 현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맨날 전쟁 때문에 걱정하고 살면 그거 되겠습니까? 일반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네. 그리고 행복하게 사는 것도 좋은 일이고.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네. 군인들이 자기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근본적으로는 군인들이 잘못한 게 많아요. 특히 우리 강중사 같은 사람들은 정말 애국심으로 이렇게 군생활을 했지만 나 같은 장교들은 반성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반성할 부분이 많고 그러나 지금 시대가 바뀌어서 정상화가 많이 돼 있는데 네. 그래도 국민들의 그런 신뢰를 얻기 위해서 더 노력이 필요한 것 같고요. 네. 하여간 지금 북한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기 때문에 네. 우리 국방부가 좋아하는 예의주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예의주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준비를 좀 해야 된다 하는 게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예비군도 여군 때문에 엄청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예비군 편성이 됐었는데 중대장이 저희 집을 찾아왔었습니다. 진짜 이 집 딸이 특전사냐? 우리 중대에 들어왔는데 라고 이렇게 직접 찾아온 겁니다. 저는 뭐 화장실이나 편의시설 이런 거 필요 없으니까 만드시지 마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 이제 사용하시면 된다. 저 때문에 이런 거를 안 하셔도 된다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예비군에 여군이 필요한 것 같습니까? 더 필요하죠.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의 국민의 반이 여잔데 국민들을 보호하고 안내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전투원으로 훈련을 시켜야 되는 경우도 있을 텐데
유아차를 끌고 나온 여성부터 백발의 할머니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사격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때 남군이 하는 것보다 여군이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그리고 실제로 보면요, 여군들이 그 교관으로서 효율성이 더 높다는 그런 연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사격 교관의 상당수가 우리 여군으로 돼 있고, 네. 뭐 이런 표현이 좀 맞는지 모르지만 여자도 하는데 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동기유발도 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여자가 어떤 여자냐의 문제지. 그러니까 남자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네. 남자는 군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고,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이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여군들 중에서는 그 네. 훌륭한 군인으로서 그런 걸 네.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꽤 있는 거죠. 그럼 저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 강은미 예비역 중사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오늘 오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저도 이 유튜브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안보의식을 좀 제고시키려고 시작을 했고, 우리 강 중사께서도 그런 마음으로 네. 접근은 저보다는 좀 틀리지만 네, 이렇게 맞습니다. 하고 계셔서 네, 동질감을 갖고 네. 만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아직도 떨고 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하고 있는데, 요즘에 제가 많이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의용군을 안 가냐, 전쟁에 참전하지 않냐 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 질문에 대해서 저는 제 생각은 대한민국 헌법을 어기면서까지 참전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의용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전쟁의 의용군, 네. 의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 가는 군인들이라는 표현인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 각자 자유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편에 서서 전투를 해서 침략을 당한 나라에 참전을 하겠다. 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나쁘다고는 말할 수 없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전쟁이 무슨 어드벤처인 줄 알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전쟁은 어드벤처가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라크에서도 가 있었는데 자이툰 부대랑 있었던 게 아니고 바그다드에 있었고, 네, 또 샘물교회 사건 때는 네, 아프가니스탄에 있었고, 또 제 스스로도 여러 죽음의 현장에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은 전쟁이라는 건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이게 정상이고요. 네, 정상적인 사람이 가면 네. 엄청난 상처로 남게 될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러니까 전쟁 지역에는 굳은 마음을 갖고 가야지, 네, 어설프게 어드벤처라고 생각하고 갔다가는 큰일입니다. 남 보고 왜 안 가느냐라고 한다 그러면 자기부터 간 다음에 그런 얘기를 하던가. 맞습니다. 우리는 우리 강산을 지키기 위해서 좋은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네, 가지 말고 이 나라나 잘 지키세요. 그래서 이 나라를 우선적으로 잘 지키는 게 중요하고,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가라 그랬다. 네, 전 갈 수 있습니다. 진짜 갈 수 그렇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군인은 자기가 뭐 가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가기 싫어서 안 가는 것도 아니고, 네. 나라에서 가라 그러면 알겠습니다. 가서 살아 돌아오는 게 이게 목적이지, 네, 거기서 뭐 증명할 일이 있어요. 자기가 남자고 자기가 훌륭한 여자라는 거를. 그런 목적으로 가는 거는 이거는 대단히 잘못되는 것이다. 맞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가가지고 그 자기는 의용군으로 갈지 모르지만 전쟁이라는 거는 자기의 그런 기대하고는 완전히 틀릴 겁니다. 사람을 쉽게 죽여도 문제고 쉽게 못 죽여도 문제예요. 사람을 죽인다는 거는 그거는 보통 일이 아니고, 그거는 굳이 자기가 지원하는 것은 맞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제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지금 다들 가라고 하니까 가야 되나? 뭐 계속 이런 식으로 몰아가니까 조금 많이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왜냐면 뉴스에 봤을 때도 안타까운 소식들도 너무 많고, 어른부터 아이까지 다 이제 상처받고 아니면은 뭐 사망하거나 이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봐서 나도 이렇게 힘을 줘야 되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북한의 움직임도 예사롭지 않기 때문에 한국을 지키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정 그 마음에 걸리면 네. 돈 10만 원이라도 맞습니다. 보내는 게 그게 훨씬 낫죠.
마지막 질문인데 보면은 대한민국에서 주한미군이 주둔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주한미군을 내보내려고 하는 세력이 있고 지켜야 된다는 세력이 있습니다. 저는 지켜야 된다는 세력의 이제 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주한미군이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존재인지 듣고 싶습니다. 6.25 전쟁 때문에 이제 미군들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오래 주둔하게 됐고 네. 분명한 사실은 북한이 주한미군을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북한뿐만 아니라 주변국이 다 그렇고 우리를 넘보는 모든 국가들은 주한미군에 대해서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한미군이 있는 동안에는 북한이 함부로 공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한국에 28,500명의 군인이 와 있는데 네. 그 군인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딸려있는 식구가 한 20만 명 되거든요. 네. 일하러 온 사람 등등등등. 네. 그 중에는 그 사람들의 가족 어린이들이 있어요. 네. 만약에 한국에 있는 동안에 누군가가 공격을 해서 미국의 어린이들이 죽었다. 네. 6살, 3살짜리들이. 네. 그러면 아마 볼만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무서워서 공격을 못하기 때문에 네. 억제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통상은 핵무기를 갖고 있음으로써 상대방도 핵무기를 못 쓰는 건데 북한은 핵무기를 갖고 있지만 우리는 주한미군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균형을 이루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안보의식이 좀 약하다 그랬잖아요. 네. 국민들이 전쟁에 대한 걱정 없이 살게 하는 것은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네. 문제는 뭐냐면 나라를 경영하는 사람들이, 장차관들, 이런 사람들이 안보의식이 취약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미군만 믿고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네. 실제로 우리나라 장차관 국회의원 중에 현역을 안 갔다 온 사람이 많아요. 네, 맞습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꼭 우리나라 국민이라고 하면은 의무복무를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지도자가 되려면 네. 세금 잘 내고, 아니 뭐 주택이 많고 이런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지도자가 되려면 군복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실이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우리 자체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미군만이 믿고 있다가는 큰일 난다는 겁니다. 왜 큰일이냐면 미군이 언제까지 있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지난 70년 동안 있었는데 네. 앞으로 70년 더 있을 수 있을까? 글쎄, 50년? 글쎄. 그러니까 굳이 내보내지 않아도 미국이 언젠가는 마음이 변해서 우리는 나가야 되겠다 그러면 나가는 거예요. 미군들은 우리가 믿을 수 있지만 네. 미국 정치인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군이 있는 동안에는 중요하고 우리한테 도움이 되지만 언제든지 빠져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 대비가 뭐냐? 바로 우리가 자주 국방력을 잘 키우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렇게 사령관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엄청 쉽게 머릿속에 잘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고 다행입니다. 이 구독자분들도 잘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인터뷰는 여기서 끝났습니다. 혹시 깡레이더 구독자들한테 뭐 하고 싶은 말씀 있겠습니까? 하여튼 오늘 여러분들 우리 깡레이디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돼서 반갑고요. 우리 강은미 예비역 중사가 저녁 이후에도 이렇게 국민 여러분들과 우리 군을 소개하는 이런 채널을 유지하고 있어서 정말 보기가 좋습니다. 주변 분들한테 많이 얘기해서 구독자가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불안 요인이 있지만 그래도 잘 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사랑과 성원이 있어야 이런 친구들이 있는 거니까 계속적으로 우리 강레이디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여러 사람들한테 전파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출연해 줄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줘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너무 감사하고 진짜 가문의 영광입니다. 제가. 네,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사령관이셨던 전인범 사령관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했었는데 너무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고 그리고 쉽게 이렇게 풀어서 말씀해 주시니까 우리나라와 그 우크라이나 상황들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우리 사령관님께서
유튜브 채널 운영 중이십니다. 네. 촬영관님께서는 많은 국방 정보에 대한 영상을 많이 찍으시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동하십시오. 네. 제 채널은 재미없어요. 아닙니다. 저는 너무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에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인사라도 또 네, 마무리 인사하겠습니다. 어떻게 인사를 드려야 악수를 합시다. 제가 땀이 있어가지고 제가 잠시 기다려주십시오. 네. 예비역 중사 박은미!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제가 저희 게스트로 나오신다고 할 때부터 한 땀 한 땀 제가 직접 칼로 손으로 이제 만든 건데 뭡니까? 좋은 건 아니에요. 제가 비싸고 그런 건 아닌데 숟가락이네. 네, 숟가락은 제가 직접 직접 만들어서 만들었어요? 네, 사포질 다 하고 여기 깡이라고 써있네. 네, 깡이라고 써있고 여기에 탄토가 있습니다. 아니 이 5.5mm 응? 네, 맞습니다. 이거 어디서 났어? 사육장에서 주웠습니다. 아 잘했네. 아 보니까 이게 쓴 거구만. 네, 맞습니다. 의미가 더 있구만. 네. 오, 땡큐. 밥 먹을 때마다 특히 라면 먹을 때마다 직접 쓰신다니까 제가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정성껏 이렇게 해주는. 나는 처음에 한 땀 한 땀이라 그러길래 목도리인 줄 알았는데 네. 좋습니다.